자,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리스트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1부터 10까지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꼭 가로를 양쪽에 대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치는 것과 안 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짝수값만 가져오기인데, 리스트 값 짝수,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짝수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2, 4, 6, 8, 10이잖아요. 간단하게 가져오려면 이렇게 해서 1번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 3, 인덱스 5, 인덱스 7, 인덱스 9 이렇게 해서 2부터 10까지, 그리고 11, 13, 15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추가는 아까 뭐였죠? 리스트 1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다. 어펜드였습니다. 추가가 이제 여러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그냥 뒤에다 이렇게 붙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추가가 잘 됐는지 출력 한번 해보시면, 11, 13, 15. 자, 값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값 증가시키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A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게 값 증가시키는 거였죠. 자, 대신 변수가 아니라 리스트의 짝수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리스트에서 이제 제가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드린 게, 짝수 번째랑 짝수 값,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짝수 값은 이 안에 있는 게 짝수인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짝수 번째는 인덱스가 짝수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0도 짝수로 봅니다. 이렇게. 요거랑 2, 4, 6, 8. 짝수 번째에 있는 값을 1 증가시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하나 선택하면은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도 이렇게 1 증가시켜줍니다. 세 번째 값 지우라는 거는, 자, 원하는 위치에 어떤 원하는 위치 값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대리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값이면 인덱스로는 2번입니다. 요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세 번째라고 해서 3이라고 하는 거, 요거 많이 실수하시는데,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가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인덱스를 컨트롤하는 건지 아니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컨트롤하는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잘 지워졌는지 그리고 일씩 증가했는지 보시려면 역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번째 값까지 해야겠네요. 추가가 돼서 원소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요게 일씩 추가된 버전이고요. 보시면은 일씩 추가가 됐죠. 그리고 딜리트해서 세 번째 값인 4가 하나 사라졌죠. 요게 삭제가 된 겁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였고,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셨겠죠. 보시면은 다 똑같고 숫자만 다르잖아요. 근데 숫자가 규칙적으로 다르죠. 이러면 우리가 수열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while로 이렇게 해주면은 i로 0부터 9까지 숫자를 만들 수 있죠. 0부터 9면은 딱 요거 개수 맞아요. 그래서 이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게 마지막에 9번 인덱스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열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모든 값을 꺼내볼 수가 있죠. 밑에 좀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하나씩 꺼내서 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다가 if 이용해서 값이 짝수일 때만 출력하면 되겠죠. 요거의 값이 2로 나눠서 떨어지만 출력해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랑 아래랑 똑같죠, 결과가. 밑에처럼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 리스트가 값이 10개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100개, 100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이거 값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짝수가 몇 번째 있는지.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의 90% 이상 반복문이랑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그냥 1부터 10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거 무작위로 숫자 막 이렇게 넣으면은 몇 번째가 짝수인지 하나하나 안 보면 몰라요. 게다가 이게 10개가 아니라 100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눈으로 찾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트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뒤져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추려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뭐 답은 맞지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일씩 증가시키는 거. 이거 역시 리스트가 크면 이걸 일일이 하나씩 인덱스를 씹어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보시면 이것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만 우리가 잘 만들어주면 반복문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while로 자,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됐으니까 3개가 추가됐으니까 인덱스도 더 늘어나겠죠. 원래 9가 마지막 인덱스였는데 3개 늘어났으니까 12까지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씩 증가를 시켜주는데 언제만 시켜줘라? i가 짝수일 때만.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결과를 요거 추가 안 했네요. 디스코드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 귓속말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일씩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쓸 때는 반드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쭉 전체 탐색을 하게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보시니까 요거 있죠, 길이. 요 길이 중요하죠, 그죠? 요거 제가 만약 잘못 설정하죠, 이렇게 에러 납니다, 그죠? 왜냐면 14까지 i가 증가하는데 이 리스트 1은 총 13개라서 14 인덱스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없는 인덱스를 달라고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0부터 10개니까 9죠. 그죠? 이 10은 9번 인덱스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리스트 1에 11 인덱스를 달라고 하면 없잖아요, 뒤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다루실 때는 이 인덱스를 내가 없는 인덱스를 넣고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도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복문 쓸 때. 근데 이제 리스트라는 건 결국 어펜드를 이용해서 막 길이가 늘어나기도 했다가 그리고 딜리트하면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한 번씩 관리하는 게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이 중요한 리스트의 길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해줘요, 파이썬에서. 내장 함수 리스트에 길이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내장 함수가 len 함수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리스트의 길이를 리턴을 해줘요. 이제 리턴 뭔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리스트 1에 요게 길이가 몇 개인지, 지금 얘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하면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로 넘깁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얘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리턴을 해줘요, 길이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볼게요.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13으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13 나오죠, 이 길이. 자, 13인데 제가 여기서 어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길이가 14로 바뀌죠.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세지 않아도 이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안의 개수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길이를 이용해서 반복문 돌리기 전에 길이 구해놓고 요거 대신 뭐 쓰면 됩니까? 길이 쓰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0은 무조건 첫 번째 인덱스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 인덱스는 길이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저장 개수가 10개면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는 9잖아요. 그죠? 0부터 시작하니까. 만약에 50개를 저장하고 있다? 그럼 0부터 49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인덱스는 무조건 0이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데이터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자, 그럼 내가 데이터의 개수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얘를 포함하지 않는 미만을 의미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길이 마이너스 1까지 i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i를 0부터 랭스 전까지 올리면 전체 인덱스를 의미해요. 이 리스트에. 이 리스트 1의 전체 인덱스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길이를 구해서. 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에서 리스트의 개수가 뭐 어펜드에 의해서 뭐 추가가 되든지 아니면 딜리트에 의해서 삭제가 되든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때그때 개수를 그 즉시 구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리스트가 오든 간에 요거 자, 이 변수를 한번 거쳐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네 둘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얘가 곧 랭스니까 이 랭스가 와야 되는 위치에 얘가 와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 1뿐만 아니라 어떤 리스트든 간에 리스트를 이렇게 3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좀 이렇게 어떤 리스트가 오건 간에 이 상태에서 뭐만 바꿔주면 된다. 여기 이 상태에서 이 대상 리스트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다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if 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 리스트의 전체 요소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몇 개인지 굳이 셀 필요 없어요. 0부터 시작해서 리스트의 길이 전까지 i를 올리면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꺼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값을. 그렇죠? 얘 마찬가지죠. 리스트 3 이렇게 들어있는데 몇 개인지 안 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3으로만 바꿔주면 알아서 이 리스트의 개수에 맞게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잘 꺼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파이썬 입장에서 이거 어차피 안 변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i는 0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마지막 인덱스는 그 리스트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여기랑 여기는 항상 고정이겠죠. 여기만 바뀌면 돼요. 대상 리스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리스트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굳이 이렇게 인덱스를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아도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컴퓨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굳이 인덱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나온 게 이제 for라는 반복문이 또 있어요. 특히나 이제 리스트 같은 이런 컬렉션 자료랑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입니다. 자, 인덱스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포문에다가 리스트만 딱 잘 세팅을 해주면 해당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서 내부적으로 구해가지고 0부터 마지막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얘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직접 인덱스를 우리가 i라는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버전이고, 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스트 3에 있는 값을 빼올 때 어차피 0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 건네주면 여기서 하나씩 빼옵니다. 이 파이썬이 이 포라는 이제 문법을 보면 이 리스트 3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하나씩 빼가지고 끝까지 빼오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빼오겠죠. 첫 번째가 빼서 어디 근데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여기다 만들어줘요. 아무거나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 변수랑 리스트 타입에서 in이라는 걸로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포in이라는 문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행 원리는 그래요. 리스트 1에, 그러니까 리스트 3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있죠? 얘도 가져올게요.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앞에서부터 0번 인덱스부터 값을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 담아줘요. 그리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어지는 코드. 그리고 그럼 여기 A 출력을 하면 1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거 뺐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걸 빼가지고 여기다 다시 담아줍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인덱스까지. 마지막 인덱스가 몇 번째인지는 내부적으로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한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위에요. while문을 이용해서 출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코드로 봤을 때는 얘보다 얘가 훨씬 간결하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자,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포문을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다.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 얻었죠. len 함수로 뭐 할 수 있다? 리스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for in 요 문법을 통해서 for 반복문이라고 해요. 리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 가능하죠. 자, 이제 요거 한번 문제를 드릴 테니까 사용을 해보세요.